정보를 누가 가져가느냐, 독점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을 군사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부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는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AI와 관련돼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경쟁 체제입니다. 구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픈 AI가 있고 아마존이 있고 빅테크들 여전히 투자를 해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투자의 사이클에서는 AI는 진행형이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 AI가 확장이 되려면 디바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 디바이스라고 하면 AI에 우리가 이제 탑재된 스마트폰도 있고 노트북도 있죠. 근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휴머노이드 그리고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AI 사이클은 여전히 안녕하십니까. IM증권의 이영훈입니다. 증시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증시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의견을 나누러 나왔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인 이후 중동 긴장과 군사 충돌 이슈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이벤트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내부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고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최근에 지금 유가가 일단 60달러대에서 11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0달러대 중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이 사건이 단기전에 끝날 것이냐, 뭐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그 내외에서 끝이 난다 그러면 노이즈가 좀 제한적이겠지만 이것이 장기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유가가 사실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소비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는 산업 자체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더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미국이 지금 전쟁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또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돈을 찍어내게 될 가능성, 그래서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좋지 않은 이른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가지고 그런 그림까지 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디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냐면은 사모펀드 이슈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모펀드 관련해가지고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대출 규정을 굉장히 강화시켜놓고 보니까 그 대출 수요가 있는 쪽에 대해서 그 고금리로 해가지고 일종의 그 작은 펀드들을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성행했었고요. 저금리하에서 평균 금리를 7 내지 8%, 경우에 따라서 10%까지 줘가면서 하다 보니 성행을 하고 고수익 상품이 돼서 그 시장이 은근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그 AI의 성장과 더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좀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AGI까지 출현한다는 말이 나돌다 보니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이제 노이즈들이 좀 생기고 대출 상환 불가능 가능성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확 나오다 보니 환매가 계속 또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유동성 위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이 돼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가가 돼버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떤 액션이 취해지게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까지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 외에 지금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는 게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유가 이 부분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유가, 미 국채 수익률 그리고 환율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빠르게 오르고 또 급락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실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시세를 보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채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제가 제 고객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의 어떤 현상이 증시의 어떤 지금의 기존의 어떤 추세를 완전히 부러뜨릴 정도의 이슈냐, 그리고 또 급락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정말 실제 펀더멘탈이 반영이 된 거냐, 아니면 센티가 강하게 반영이 된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급락을 하면 겁이 나니까 일단 팔아요. 팔아놓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날 급등하면 또 쫓아가서 삽니다.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매매는 많은데 계속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계좌 자산이 지수는 크게 변동된 게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손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의 시세를 보지 마시고 이 변화 요인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또는 이것이 실제 지금 주가의 반응에 어느 정도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번 주가 급락했을 때 그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6,000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이닉스가 16% 하루에 빠진 날도 있었거든요. 덮어놓고 16% 빠졌으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팔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 팔아놓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반등하면 쫓아가서 사고 또 빠지면 또 팔고 이렇게 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계좌가 지수는 박스권에 갇히는데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패턴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매매하실 때는 지금은 종목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장의 그림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큰 장에서는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한지 아니면 오히려 상승 기회를 놓칠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생각하기에 달려있는데 제가 되묻고 싶은 거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전쟁이 언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일단 지금 시장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을 단기에 끝날 것이냐 장기에 끝날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는 전쟁은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기간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판단하고 다르게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이 종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칭도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100% 주식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현금도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좀 딜레마인데요. 지금 일단 70년대하고 조금 다른 거는 석유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원료로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LNG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이 상승하면 원가가 올라가게 되죠. 원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소비가 그만큼 부응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정말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경기에 대한 고민이 아마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유가 흐름이 일시적인 지정학 프리미엄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의 시작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지정학적인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최근에 그 시설들을 파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설들이 파괴가 된다는 얘기는 그게 복구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생길 것이고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에 또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하고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뭐 구조적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애매하지만 또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냐 단기에 끝날 것이냐 그 미국의 입장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그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이슈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국 증시에서 수혜를 받을 산업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냥 아주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칩 역시도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헬륨가스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칩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쪽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결국 그쪽에서 많이 가져오는 게 원유 또 LNG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 수입처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입처라고 하면은 북미 쪽이잖아요. 그러면 구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LNG 캐리어선, 그 다음에 탱커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발주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선 쪽에서는 수주가 많아지겠죠. 조선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기사에도 나왔지만 북미 LNG 프로젝트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카타르 LNG 쪽 시설 파괴,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급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불가역적이다라는 얘기까지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 수요를, 대체 공급원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LNG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 그것들 역시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무관하게 안정적인 전력을 가져가겠다 하게 된다면은 결국 대체 전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 수요는 결국 원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정부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린 에너지 쪽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자금이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업종으로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AI 사이클에 따른 구조적 상승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 새벽에 GTC가 개최됐고요. 거기에서 젠슨왕의 연설을 들어보면요. 그 AI 인프라 투자를 27년에 당초에 5천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1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다. 시장에 대해서 가능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AI는 지금 이걸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근데 이 양국이 왜 AI에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글로벌 패권 이슈가 있습니다. 정보를 누가 가져가느냐, 독점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을 군사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부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는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AI와 관련돼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경쟁 체제입니다. 구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픈 AI가 있고 아마존이 있고 빅테크들 여전히 투자를 해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투자의 사이클에서는 AI는 진행형이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 AI가 확장이 되려면 디바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 디바이스라고 하면 AI에 우리가 이제 탑재된 스마트폰도 있고 노트북도 있죠.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휴머노이드 그리고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AI 사이클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리고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메인은 뭐냐? 칩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 특히 메모리 쇼티지는 메모리는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자잘한 회사들 빼고 글로벌 3사가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과점을 하고 있거든요. 이 3사가 지금 최근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투자는 늘리고 있는데 그게 다 HBM용입니다. 그래서 이 레거시 메모리 쪽 투자는 생각보다 확장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AI 쪽 관련해가지고 이 지금의 흐름 자체는 구조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게 지금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가 생길 수는 있어요.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로 가가지고 물가 올라가고 소비 침체되고 경기가 위축이 되면 빅테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이즈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장 전반이 호르무즈라고 하는 그 이슈에 물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일단은 제외하고 현상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면 저는 구조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춤했지만 그동안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격 매수 구간인지 아니면 관망 구간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증시를 보는 시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상하단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붙는다고 해도 6천을 쉽게 돌파는 못할 것 같고요. 또 빠진다 해도 5천을 쉽게 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박스권 장세가 최소한 이 호르무즈 이슈가 유지가 되는 동안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잡지 마시고 하단에서 잡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HBM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메모리 산업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향후 HBM4 경쟁 구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훨씬 많을 겁니다. 최소 60% 이상은 하이닉스가 가져갈 거고요. 한 30% 내외가 아마 30% 전후가 아마 그 삼성 아닐까 싶은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진입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아마 비중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HBM3E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70%,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30%, 삼성은 못 들어갔다가 연말부터 들어가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한 60% 내외, 삼성이 25에서 30, 마이크론이 10에서 15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흐름을 AI 투자 사이클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엔비디아 입장을 정리해서 보면 여전히 뭐 아주 초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진행 중이다. 그리고 버블은 아직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역대급 실적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성장률 역시도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테크의 자금이 다 투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경기에 대한 부분이 노이즈가 생겼을 경우에 투자의 지속성에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약간의 논리가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유가가 얼마만큼 지속될 것이냐, 그 다음에 빅테크들의 투자 사이클이 어느 정도씩 유지가 될 것이냐를 봐가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의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수혜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여지는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제가 붙었잖아요.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AI 수혜 기업으로서의 이미 수혜는 받고 있는데 이 재평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의미로 이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걸 재평가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멀티플이 조정이 될 것이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100만 원이 왔는데요. 26년 PER로 보면은 5배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TSMC라고 하는 회사 PER을 보면 22배, 23배 정도 합니다.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근데 왜 저평가가 되어 있냐면 TSMC는 실적이 등락 진폭이 크지 않고 꾸준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실적 업사이드가 계속 나온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좋을 때 적자도 납니다. 그게 과거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멀티플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잘 받아야 10배, 11배? 그러면 온 것처럼 느끼고 했었는데 이게 사이클이 지속이 되고 또 여기서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기타 디바이스 쪽으로 확장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이 무난히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멀티플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PER을 15배, 20배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 그거는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6에 일부 탑재된 엑시노스 2600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엑시노스 2600이 2나노 쪽에서 테슬라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율도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성능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레퍼런스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레퍼런스가 되면 빅테크에게 2나노 세일즈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를 받았지만 테슬라 외에 AMD라든지 오늘 그 GTC에서 엔비디아가 그럭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칩은 삼성에서 한다고 밝힌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파운드리 정상화는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HBM 확대와 파운드리 정상화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올해 삼성전자 주가가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상단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시에 PER 10배를 못 받고 있거든요. 아직은. 근데 저는 PER 10배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게 금액이 얼만데?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규정상 금액을 찝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PER로 봤을 때 10배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지금 아마 증권사에서 보통 한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기에 대한 노이즈만 안 생긴다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